네, 안녕하세요. 방문각 정혜영입니다. 오늘은 이제 2021학년도 전문 상담 전공 기출 해설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고요. 선생님들 이제 그 매주 공부를 하시느라고 늘 긴장하면서 1년 내내 시간을 보내셨을 텐데 이 일주일이 굉장히 길게 느껴지셨을 겁니다. 저 역시 한 달을 보낸 것처럼 일주일이 길게 느껴졌었고요. 이제 요 시간 동안 여러 가지 마음들이 복잡하실 텐데, 이제 그 마음들을 전부 다 밀어놓고, 2차 준비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선생님들. 이제, 많은 선생님들이 내가 시험을 못 봤다라고 생각하고 그냥 미리 2차 준비를 포기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 경우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뭐 작년에도 이제 그 제가 종강할 때 말씀을 드렸죠, 그죠? 근데 이제 결과는 모르는 겁니다. 정말로 결과는 모르는 거고요. 올해 시험은 유독 더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이거를 해설 강의를 하기 위해서 이제 분석을 하면서 이거를 기출 해설 강의를 하는 것이 맞을까, 안 하는 게 나을까, 그 고민을 계속 했어요. 그 고민을 하지 않는다고 할까, 그 생각을 할 정도로, 올해는 이제 문제들이 이제 그 이전 문제와 경향성이 완전히 바뀌었는데, 경향성이 바뀐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제 몇몇 문제에서는 우리가 정확하게 이것이 정답이다 확정할 수 없는 문제가 있을 정도로 이 올해의 경향성의 문제 경향성 문제들에 있어서 이제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다, 선생님들이. 그래서 이제 어떤 문제는 출제자만이 이것의 정답을 알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건 출제자만 정답을 정확하게 알겠는데 그러면 이걸 그 해설 강의를 하는 것이 선생님들한테 오히려 안 그래도 마음이 굉장히 힘드신 선생님들이 있으실 텐데 이 해설 강의가 선생님들에게 도움이 안 되는 것이 아닐까, 이런 고민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강의를 하는 것은 참 이상합니다. 이거는 이제 심리나 심리치료나 이제 마음에 관한 기본 원리인데요. 우리는 미해결 과제를 해결해야지만, 그쵸, 우리가 배웠던 거 아시죠? 게슈탈트. 미해결 과제를 접촉해서 해결해야지만 다음에 이제 다음에 어떤 욕구가 정경으로 올라와서 새로운 방향으로 내 삶을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참으로 사람은 참 특별한 존재인데요. 다음이라는 성장을 위해서는 이전이라는 과정에서 내가 마무리 짓지 못했던 것들에 해당하는 것들을 정리하고 마무리를 해야지만 다음이라는 성장이 만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기출 해설 강의가 선생님들에게 다음으로 나갈 수 있게 하는 어떤 지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러한 마음으로 이거를 해설 강의를 하고 있고요. 해설 강의를 하겠다고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우선은 첫 번째로 드릴 말씀은 선생님들 이 어떤 채점에 해당하는 것들이 선생님들에게 지나치게 이제 마음을 흔들리게 만들 것으로 예상이 된다면은 이것을 지금 이 강의를 듣는 것을 그만두시고 이제 2차 면접에 집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2차 면접은 어차피 준비해야 됩니다. 준비를 하면 할수록 좋은 거고, 그건 내년을 위해서도 좋은 거고, 올해를 위해서도 좋은 거고, 결과는 아까도 말했듯이 정말 모릅니다. 올해는 예측조차도, 이제 저 같은 경우에도 예측조차도 못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선생님들이랑 이렇게 여러 가지 연락을 해봤는데, 제 모의고사 성적이 비슷한 선생님들 간에서도 이제 괜찮게 봤다와 너무 못 봤다가 굉장히 극단적으로 갈려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올해 기출 경향성이 너무나 바뀌었기 때문에 선생님들의 어떤 실력이나 능력이나 노력의 부족으로 인해서 오늘 만약에 어떤 어려움들을 겪고 계시다면 그런 문제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올해 이제 이 문제가 너무 어려웠고, 나 2차 준비하지 말아야지. 안 할래. 이거 해봤자 소용없어. 시험이 이렇게 망쳤는데, 그러면서 너무 마음이 이렇게, 괴로우신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그건 선생님들의 노력이나, 능력이나 이런 것들이 부족해서
그런 마음이 들게 하는 시험이었던 거는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시험의 경향성이 너무나 극단적으로 이전 연도와 그 이전 연도에 비해서 많이 바뀌었기 때문이다. 자, 그래서 올해는 예측이 불가능하다. 그래서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 선생님 실력이 이 정도 되니까 이제 합격이 되시겠구나라고 작년까지도 제가 예측이 가능했었어요. 선생님들 한 분 한 분 면담을 하면. 그런데 이제 올해는 그 예측이 불가능한 해이구나라는 것을 이제 제가 시험 답안이나 그다음에 선생님들의 어떤 반응들을 보면서 확인을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선생님들 끝까지 모르는 거기 때문에 2차 준비를 집중해서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해설 강의를 듣는 것이 선생님들의 마음에 다시 한번 복잡함과 혼란을 일으키게 될 경우라면은 그냥 이제 안 들으시는 것이 좋고요. 다만 이제 이것을 통해서 어느 정도 이제 방향성이나 이런 것들을 잡고 싶어 하시는 마음이 있으시거나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걸 통해서 이제 뭐 하나 이제 정리하고 어느 정도 기준점을 삼아서 이제 이제 2차 면접을 준비하겠다라는 마음이 드시는 선생님들은 이제 요 강의를 이제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가다반, 이제 선생님들이 이제 얘기하시는 어떤 기본적인 가다반이랑 크게 다르지 않을 겁니다. 이제 그런 걱정들을 이제 하실 필요는 없고요. 자, 그래서 이제 하나씩 조금 설명을 드릴 건데요.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저도 분석하면서 이거는 이제 출제자가 너무했다라는 문제가 있었어요. 이제 출제자가 기본적으로 문제를 출제하는 그 원칙들이 있어요. 그 원칙에서 어긋난 문제가 있어서 A가 답인지 B가 답인지 정확하게 알 수 없는 문제가 한 가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저 여러 번 반복해서 시간을 들여서 자료들을 검토해봤음에도 불구하고 A가 답인지 B가 답인지를 이제 오랫동안 강의를 한 강사조차 알지 못하게 하는 어떤 문제를 출제한다는 것은 그거는 출제자의 잘못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한 문제가 한 개 있었고 그 다음에 선생님들이 혼란스럽고 저 역시도 이렇게까지 출제하나 싶은 문제들이 여러 가지가 있었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굉장히 시험 보시면서 힘드셨을 거고 아마 분명히 이제 그 모든 선생님들이 대부분의 선생님들이 이제 답안 작성 시간은 정말 빠듯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모자라시는 분도 계셨을 거고요. 빠듯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셨을 것 같다. 그래서 기존의 모의고사 시험을 보실 때처럼 시간이 조금 남거나 그러신 선생님들은 거의 없었겠다라고 생각이 되는 이제 기출이었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해설 강의가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요. 이제 그 경향성에 관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우선은 가장 큰 특징은 이제 배경에 관한 이해입니다. 자, 배경 이해라는 것이 뭐냐면 이제 이번 출제경에서의 가장 특별한 점입니다. 자, 우리는 문제를 출제를 할 때 어떤 답을 선택을 하게 될 때는 개념을 가지고 답을 선택을 하게 되죠. 그래서 예를 들면은 기본적으로 이제 에릭슨의 이론을 설명을 드리자면은요. 이번에 출제가 된 에릭슨의 각 발달 단계의 명칭을 써라. 이런 문제가 보통 전통적인 문제라는 거죠. 그러면 그 명칭을 쓰는 것이 기존의 문제 출제 방식이고 2020학년도까지 그리고 그 답을 쓰는 것이 2020학년도까지 답안을 작성하는 방식이었어요. 그런데 올해는 그게 아니라 에릭슨이 이러한 발달 단계를 이론을 세우는 데 있어서 에릭슨은 어떤 관점에서 이 발달 단계에 해당하는 이론을 만든 거야. 그것은 프로이드랑 기존의 관점이랑 달리 원초화가 아니라 자아를 강조했기 때문이야. 그래서 자아를 강조했기 때문에 이런 각 발달 단계에서의 심리적 사회적인 위기가 발생한다고 생각했고 그 위기를 해결하는 과정에 있어서 발달이 전 세계적으로 이루어진다라고 본 것이 에릭슨의 이론이야 라는 그 에릭슨의 이론의 골자, 이론의 배경, 관점, 맥락이죠. 그 이론에 해당하는 처음부터
처음부터 끝까지에 해당하는 맥락을 알고 이 답안을 선택을 해야 되는 문제가 출제가 됐어요. 근데 이런 문제가 한 문제가 출제가 된 게 아니고 굉장히 여러 개 출제가 됐어요. 가장 대표적으로 선생님들이 어려웠을 거라고 생각하는 특질이론. 그래서 범주 차원에 해당하는 것이라 범주적인 어떤 분류랑 이제 차원적인 분류에 해당하는 것이 대표적으로 성격 이론에서는 유형론과 특질론으로 나누어지죠.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설명을 하느냐면 유형론에 해당하는 것과 특질론에 해당하는 범주적 분류, 차원적 분류에 해당하는 개념을 설명하는 것을 제시문에서 찾았어라. 이런 식으로 문제가 들어가죠.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제시문 적용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제시문 적용이 어떤 차원으로 이루어지느냐 MBTI라는 검사와 16PF라는 검사에 대한 적용으로까지 이어져서 문제가 출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격 이론의 기본 논쟁, 이제 유형론과 그 다음에 특질론에 관한 기본 논쟁에 대한 배경적인 이해도를 얼마나 가지고 있고 그 이해도에 따라서 어떤 이론들이 유형론에 의해서 성격을 분류하는 이론들이고 어떤 이론들이 특질론에 따라서 이제 성격을 분류하는 이론들이고 그에 따라서 어떤 식으로 검사 프로파일들에서 프로파일 결론들이 나타나는지 그러한 맥락들을 잡아가면서 공부를 하는 사람이 이거를 굉장히 쉽다라고 느낄 수 있게 만드는 그런 문제들이 아주 다수 출제가 됐습니다. 그런 문제만 해도 제가 확인한 것만 제가 봤을 때 이제 쭉 해설 강의하면서 나오겠지만 한 5-6가지 해당하는 문제들이 나왔으니까 얼마나 선생님들이 이제 기본 주요 개념 위주로 우리는 항상 문제가 출제가 되잖아요. 발달 단계 명칭이다. 이 이론의 핵심 개념이다. 이 이론의 뭐 치료적 기법이다. 뭐 이런 것들 위주로 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그런 어떤 기본 출제 영역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벗어난 거죠. 항상 출제가 됐던 그 부분들에 해당하는 메인 스타라고 봐야 되겠죠. 얘가 여기에서 메인 스타야. 얘가 여기에서 이제 그 예를 들면 뭐 에릭슨에서는 발달 단계 명칭이지. 우리는 항상 그거 외우잖아요. 달달달달. 뭐 교육학에서도 그렇고 발달 단계 명칭. 우리에서 태어났을 때는 뭐 신뢰대 불신 뭐 이런 것들에 이제 그 갈등을 갖다가 이렇게 쭉 발달과학의 위기에 따라서 어떻게 하는지 그걸 달달달달 외우는데 그게 아니라 그것들이 만들어지는 그 주변부의 배경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가지고 문제를 다수 출제를 했으니 선생님들이 얼마나 어려워졌겠는가. 이제 이것이 첫 번째 특징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 적용의 구체화입니다. 이건 굉장히 구체화된 적용들을 하는 그래서 그 적용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그래서 적용이 굉장히 깊이 있게 적용하는 문제들이 나왔죠. 방금 얘기했던 특질과 유형론에 관한 것도 이제 마찬가지겠지만 이러한 어떤 적용이 가장 대표적으로 굉장히 구체적으로 된 것이 이제 그 REBT 이론이죠. 인지치료에. 그래서 REBT 이론에서 보면은 우리가 인지정서행동치료의 구체적인 합리적 정서적 심상 치료 기법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진지 치료적인 어떤 기법이 진행되는 추가로 절차를 문제로 출제된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당위적 사고에 해당하는 것에서 비합리적 사고 명칭 중에서 사례에서 아이가 나타나는 특정 사고가 어떤 비합리적 신념의 명칭인지 그 명칭을 쓰고 이 비합리적인 신념을 이제 대안적인 건강한 사고로 바꾸려면은 어떤 방식으로 바꾸어야 하는가 에 해당하는 문제가 출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적용이 이렇게 구체화가 되는데 이런 문제 역시도 한두 문제가 아니었다. 대부분이었다. 예를 들면 지금 여기에서 이제 내담자를 지금 여기로 들여오게끔 하게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거냐. 지금 여기에서 이제 내담자가 있게 하는 것이 뭐냐. 그것을 제시문에 이제
치료자가 말한 그 문장 중에서 찾았어라. 문장 중에서 찾았어라. 구체적으로 사례에서 어떻게 구현화돼서 나타나고 있느냐. 당신이 알고 있는 개념을, 당신이 이제껏 어떤 개념을 달달달달 1대1 대응 방식으로 알아왔다면, 예를 들어서 이제 지금 여기라는 것은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뭐 자각하고 알아차리고 이런 것들이지, 반응하는 것을 말하지, 이런 것들로만 이제 알아왔다면, 그게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 치료적으로 실제로 구현이 돼서 치료자가 내담자에게 말하는 것이 어디에 어떤 방식으로 하는 건지를 써라. 그게 뭔지를 써라. 그게 어디에 나타났는지를 네가 알고 있느냐. 그게 우리가 실제 치료와 상담 장면 안에서 네가 알고 있는 그 개념이 어떻게 사례에서 실제로 구현되고 있는지 본인이 알고 있느냐. 그거를 묻는 문제들이 다수 출제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치료의 구체적인 절차, 치료가 실제로 사례로 나온 것이 어떤 것인지, 그 이제 대표적으로 그냥 뭐 예를 들면은 우리가 슈퍼의 진로 적응, 진로 성숙에 대한 개념을 기존에는 어떤 식으로 문제가 출제가 되느냐면, 그 개념을 그냥 이제 대화 형식으로 바꿔서, 사례 적용이라는 것이 대화 형식으로 바꿔서 진로 적응 개념 그대로 쓰고 진로 성숙 개념 그대로 쓰고, 이게 무엇을 묻는지를 써라. 거기서 끝나요. 근데 그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그것이 무엇인지, 진로 적응, 진로 성숙 개념이 이게 뭐를 묻는지를 써라. 쓴 다음에 진로 적응의 개념을 여기 어느 사례에 그 개념이 적용되고 있는지 사례를 제시문에서 찾아서 그 개념을 적용을 사례랑 해서 서술하라. 이런 식으로 문제가 출제가 되는 거죠. 자, 그런 식으로 이제 문제가 출제가 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네가 알고 있는 것이 실제로 어떻게 구현화가 돼서 나타나고 있는 지점을 너는 알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묻는 문제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는 굉장히 깊이 있는 이해, 앞서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올해 출제 경향성의 가장 핵심입니다. 이해 기반이다. 자, 그래서 기존에 우리가 암기 기반으로 문제가 출제가 되는 것에서 거의 완전히 벗어나서 이해 기반의 문제가 다수 출제가 됐습니다. 자, 그런데 그 이해 기반의 차원이요, 이제 굉장히 깊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까도 했듯이 어떤 한 개념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돼서 어떻게까지 만들어졌는가, 이론가들이 그 시작과 끝을 다 알고 있는, 그 맥락을 알고 있어야지만 풀 수 있는 문제, 이러한 어떤 배경이에 관한 이해, 그 다음에 적용이 되어 있어서 우리는 그냥 그 기법이 무엇이다라고 쓰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기법이 이제 실질적으로 어떻게 치료자가 그 기법을 적용해서 나타나고, 그리고 어떤 발언을 하는 것이 그 기법을 적용한 발언에 해당하는 건지, 이 사례에서 나타난 그 부분이 그 개념에 그 개념을 설명하는 것이 이 사례에서 이제 어떤 부분인지, 이런 것들을 다 찾아서라라는 문제가 나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해 기반의 굉장한 이해 기반의 문제들이 이렇게 출제가 됐었다. 아주 많은 문제에서. 그래서 너무 어려우셨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선생님들이 또 난이도가 어렵게 느껴졌던 부분이 뭐냐면, 이제 그 연계 적용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연계 적용 방식이 두 가지 방식으로 이루어져요. 굉장히 이제 어렵게 되는 건데요. 예를 들어 첫 번째는 뭐냐면, 이제 그 영역에 있어서의 연계 적용이에요. 예를 들면 이제 제시문에서 하나의 제시문이 쭉 나옵니다. 이제 자살에 관한 것들을 이제 물어보는 거죠. 기존에 의하면 자살에 관한 것들을 물어볼 때는 그냥 그 자살에 대한 관련된 것만 물어보는 경우들이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자살이 이제 그 자살에 해당하는 어떤 특징들에 대해서 이제 이것이 맞는 발언인지 틀린 발언인지 쭉 제시문으로 쓰게 하고요. 그리고 그 제시문을 쓰게 하고 그 자살과 관련되어 있는 MMPI 척도를 해석하는 문제를 출제를 했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어떤 영역적 측면에서 굉장히 연계가 적용이 되는 문제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이런 문제 외에서도 이제 대표적으로 이거지만 여러 가지
예시로 나왔었죠. 뭐 KFD를 쭉 실시 절차를 하는데 거기에 내담자 KFD를 실시 절차하는 내담자는 강박증인 내담자인 거예요. 그래서 그 강박증인 내담자에게 어떤 그 KFD를 실시하는 실시 절차를 물어보고 강박증을 이해하고 있는지를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어려운 부분은 뭐냐면 문제의 적용적 측면 안에서 이제 굉장히 뭐라고 해야 되나요? 조건을 달아서 어렵게 출제하는 방식이 있다라는 거죠. 그럼 이게 방금 얘기했던 노출 및 반응 방지법이 있죠. 그래서 노출 및 반응 방지법이라는 이제 이 기법을 찾아내서 쓰는데 찾아내서 쓰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치료적인 원리를 서술하되 이것을 강박증에 해당하는 두 가지 증상, 강박 사고와 강박 행동에 이 원리를 적용해서 서술하라 이런 문제가 출제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적용이 단지 내가 알고 있는 개념에서 그것이 제시문에 있는지 없는지를 찾아내는 1대1 대응 방식의 적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알고 있는 개념에서 그 개념을 알고 그 개념 안에서 어떤 뭐 원리들이 이제 많이 이제 그 조건들이 들어가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죠. 방금처럼 이제 그 두 가지 증상, 원리를 써라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강박증의 두 가지 증상을 적용해서 원리를 써라. 이러한 어떤 적용이 2중, 3중으로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2중, 3중으로 조건을 제시해서 적용을 하게 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심지어 이제 사례에서 같이 연결해서 서술하라까지 들어가게 되면 적용이 거의 3중에 해당하는 문제가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러한 어떤 그 굉장히 난이도 높은 문항적 측면 안에서 난이도 높은 문제들도 많이 나왔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개념이라 하더라도 이 문항적 측면 안에서 이렇게 난이도를 높게 적용해 버리면은 답안을 쉽게 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쓰는 것부터가 고민이 되게 만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시험을 보시는 동안 정말 힘들었겠다. 그리고 이제 바로바로 이렇게 도출이 되지 않고 생각을 너무 많이 하셔야 됐기 때문에 시간이 정말 모자라셨겠다. 정말 고생 많이 하셨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정말 애 많이 쓰셨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나머지는 요 세 가지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해 기반의 이제 어떻게 보면 추론까지를 더 들어가게 되는 그런 어떤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이제 우리가 논술적 문제에서 많이 얘기하는 사고력을 기르는 문제 해결력과 사고력을 기르는 추론적 문제까지도 이제 많이 등장한 문제였습니다. 아유, 얼마나 힘드셨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는 이제 좀 작은 디테일한 부분인데요. 이제 그 문제를 풀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굉장히 구체적이고 디테일한 부분에서 문제가 나온 것들이 많아요. 예를 들면은 이제, 현실 치료에서 이제 우리가 현실 치료의 선택 모형 문제가 나왔을 때 보통 우리가 기존의 기출 유형이면 그런 식으로 나오죠. 현실 치료의 이제 선택 모형에 대한 어떤 블라블라 설명들이 이제 쭉 있고 그 설명에 해당하는 개념의 명칭을 써라. 그러면 이제 선택 모형 이렇게 쓰잖아요. 근데 그런 식의 문제가 나온 것이 아니라 선택 모형에서 이제 우리가 어떠한 인간의 행동을 통제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통제할 수 있다라고 하는 내용이 뭔지를 써라. 이런 문제가 나오는 거죠. 그러면 그때부터 선생님들이 이제 딱 멘붕이 빠지시는 거죠. 그러실 수밖에 없겠죠. 아니 이제 현실 치료에서 뭐가 중요하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뭐 행동을 통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그거를 이런 식으로 물어보게 되면 그 순간에 멘붕이 빠지는 거예요. 이제 뭐 예를 들면 쉽게 물어보는 건 그런 거죠. 예를 들면 이제 현실 치료에서 얘기하는 뭐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이제 영역을 그냥 써라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선택 모형 한번 들어가고 거기에서 선택할 수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데 그것에 대한 내용이 뭔지를 써라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 그 묻는 방식부터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것이 구체적으로 들어가는 거죠. 이제 통제할 수 있는 그 내용이라는 것이 이제 여기서
조건을 달지도 않아요. 뭐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도 아니고 그냥 써라라고 얘기하니까 그걸 뭐 행동만을 써야 되는지 행동 사고를 써야 되는지 그리고 그거 자체는 사실은 우리가 현실 치료에서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제 그 이론적 배경 안에서 한두 문장으로 보통은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라는 거죠. 그걸 쓰라라고 한다는 거죠. 내용을 써라라는 부분들이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많이 나왔어요. 뭐 SSCT의 선택 모형에서도 마찬가지고 아주 세부적인 부분에 있어서 내가 읽은 적이 있는지 그것을 이제 중요하게 세부적인 부분을 알았어야지만 이제 정확하게 확정해서 답을 쓸 수 있는 문제들이 꽤 많이 있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어려웠을 것입니다. 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마치 어떤 강론서들 우리가 이제 요약본이 아닌 어떤 그 이해가 구체적으로 서술되어 있는 풍부한 내용들을 봐야지만 이제 어느 정도 알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이제 문제로 출제가 된 부분들이 있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선생님들이 더욱더 어려웠을 것이다. 결국은 올해 출제 경향성을 단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자면은요. 기존에 핵심 내용 요약해서 그 개념을 암기하는 방식으로만 알아서 풀던 방식이서는 완전히 종결시켜버리는 그래서 이해 기반 그리고 이해 기반을 넘어서서 그 이해를 얼마나 그 개념을 배경부터 그리고 그 개념이 실질적으로 구체적으로 얼마나 적용되고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그 개념의 배경부터 그 개념이 실질적으로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제 사례에서 적용될 수 있는지까지의 이해를 모두 요구하는 문제들이 출제가 됐으며 거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 이제 추론적인 사고까지 요구하는 상당히 이제 그 난이도 높은 사고 문제 해결력이 있지 않으면 풀 수 없는 다시 말해서 아까도 얘기했듯이 특정 개념에 대해서 쓸 때 2중, 3중으로 조건을 달아서 그 조건을 모두 부합해서 적용을 해서 풀어야지만 풀 수 있는 문제들까지도 이제 다수 출제가 돼서 문제 하나하나 푸는 것부터가 이제 많이 어려우셨겠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험이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이러한 경향성은 이제 그 예전부터 있었습니다. 그래서 2년 전에 이제 교육학 문제가 갑자기 20년 전으로 확 이제 예전 문제화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20년 전으로 예전 문제화로 이렇게 딱 간 적이 있었고 그때 선생님들이 이제 교육학 점수가 확 떨어졌었어요. 이제 전체적인 평균이. 그런데 이제 그때 그 다음 해에 그 경향성이 없어진 것이 아니라 이제 작년도에 그 교육학 문제가 여전히 이제 좀 예전 문제 같은 전통적인 오래된 문제 같은 영역에서 출제가 됐다가 올해는 완전히 열리고 개방적인 문제가 출제가 됐죠. 그래서 전통적인 논술형처럼 그래서 답을 특정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출제가 됐죠. 마찬가지로 전공 시험에서도 이러한 영향이 이제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전년도에 이제 우리가 이거는 거의 뭐 2, 30년 전에 이제 20년 전에 뭐 10년 전에 우리 역사가 기출 역사가 그렇게 안 됐으니까 뭐 10년 전에 이제 초창기 혹은 뭐 중반기에 이제 그 전공 상담 임용 문제 같다라는 문제들이 다수 출제가 돼서 작년에 선생님들을 굉장히 당황스럽게 했었는데 이제 올해는 이제 그러한 문제에서 완전히 문제 유형까지도 확 변화가 돼서 영역적 측면에서 좀 예전 거가 많이 출제가 됐다. 뭐 이런 편차지능 이런 것들이 이제 작년도에 출제가 됐었잖아요. 편차지능 개념을 써라 이런 식으로. 근데 올해는
그런 문제에서 영역적 측면에서뿐만 아니라 유형적 측면에서도 확 변화가 됐다. 그래서 이제 선생님들이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체감을 많이 하셨을 거다. 기출 유형의 변화를. 그래서 올해 이해 기반이라는 것은 결국은 어떤 개념을 이렇게 암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개념을 네가 그 개념을 설명할 수 있느냐. 모든 것이 다 개념을 설명하고 그것을 사례에서 찾아낼 수 있느냐 이런 문제였기 때문에 그 개념을 네가 얼마나 다양하게 제대로 알고 있느냐를 묻는 문제들이 나왔고요. 이러한 방식은 이제 교육학에서는 2년 전부터 있었고 전공도 그것을 뒤따라가듯이 작년도부터 조금씩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그 출제 방향성인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이제 해가는 과정의 출제 방향성으로 보여서 물론 이제 내년도 기출 유형이 기출 출제 경향성 어떻게 바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알 수가 없고요. 그것을 이제 뭐 이렇게 확장돼서 말씀을 드릴 수는 없죠. 매 바뀌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이 경향성의 조짐이 이전부터 조금씩 보여졌던 방향성이기 때문에 내년의 기출 경향성도 이것을 충분히 대비하면서 공부가 될 수밖에 없겠다. 이제 가능성이 높겠다라고 보면서 이제 공부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도 준비하시는 선생님들이 이 강의를 준비하신다면 이제 그 어느 해보다도 가장 중요한 강의는 문풀 모의고사가 아닙니다. 이제 문풀 모의고사 강의가 그 어느 해보다도 중요한 뭔가를 적중한다, 무언가를 선택해서 추출해서 암기한다 이런 게 아니라 그 어느 해보다도 중요한 강의는 이론 강의가 되어버렸다. 라는 거를 이제 선생님들이 만약에 내년도 준비하시는 선생님들이 계신다면 그거를 이제 충분히 숙지하시고 연간 공부 계획을 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얼마나 앞서서 계속 설명했듯이 각 개념들을 얼마나 배경부터 맥락 그리고 구체적으로 풍부하게 조망해서 그 개념들을 이해하고 아는가 이 베이스를 얼마나 탄탄하게 잡아두고 쌓아놓는가는 어디에서 갈리냐면 항상 이론 강의에서 갈려요. 그래서 전년도에도 이론 강의가 가장 중요했구나라고 느꼈는데 올해는 더욱더 그걸 느낍니다. 제가. 그래서 이론 강의가 선생님들에게 가장 중요한 강의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있을 문제를 푸는 것은 그런 이해 과정의 어떤 것들을 좀 더 풍부화시키고 정확하게 명확하게 만들고 그 이해 과정을 조금 더 이제 깊은 수준으로 암기 처리가 되게 하는 과정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느 때보다도 그런 것들이 중요한 해가 될 것이다. 다음에 공부하는 것이 이제 그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올해 문제 출제 경향성이 워낙 확 바뀌어서 작년에는 이런 출제 경향성에 관한 설명을 거의 하지 않았어요. 거의 뭐 해봤자 2, 3분, 5분 정도 했는데 올해는 출제 경향성에 관한 설명만 거의 이제 25분을 하게 되네요. 그럴 수밖에 없는 해였다라는 거는 이제 앞서서 설명드린 것으로 너무 아실 겁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들 이제 우선은 그렇기 때문에 결과가 나아봐야지 아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개인적으로 너무 이제 속상했던 점은 뭐냐면 이제 해설 자료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동기 강화만 빼놓고 교재에 다 있었던 내용이에요. 이제 세 권의 그 교재에 다 있었던 거고 심지어 아주 구체적으로 그 답을 정확하게 이제 지점을 찾아줄 수 있는 부분들이 교재에 있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물론 이제 선생님들에게 강조드리고 뭐 말씀을 드려서 알려드리고 이런 부분도 있었었지만 이제 이런 부분에서까지 아까 얘기했듯이 이론 배경에 해당하는 것들 뭐 이제 그냥 이론 강의 때 미리미리 설명해 두면서 선생님들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 이론 강의 때 설명해 드린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이제 주요 개념이 아니라 그런 부분들이 시험 문제로 출제될 것이라는 그 예상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이제 마지막에 문제풀이를 할 때 이제 선생님들에게 강조드려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지 않고 말씀드리지 못했다는 것이 개인적으로 이제 매우 많이 아쉽고, 아마 이제 저뿐만 아니라 이제 선생님들은 더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마음들은 저도 마찬가지지요. 선생님들도 마찬가지고 이제 털어버리셔야 되고요. 털어버리셔야 되고요. 이거는 이제 실력의 문제도 아니고 노력의 문제도 아닙니다.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지만, 그리고 이 책에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 알고 있는 내용조차도 정확하게 확신해 가지고 답을 쓰기 어렵게 만드는 문제들이었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선생님들의 노력의 문제도 아니고 능력의 문제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알고 계시고요. 그래서 마음을 잘 털고 이제 2차 시험 준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결과는 이제 뚜껑을 열어봐야지 알 수가 있고, 올해는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얼마나 이제 그 컷이 어떻게 나올지, 그리고 전년도보다 컷이 높을지 낮을지 아니면 비슷할지, 그리고 이제 당락이 어떻게 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다 예상이 어려운, 출제 경향성이 너무나 많이 바뀌어 버려서 그런 해다라는 것을 이제 아시고 이제 끝까지 최선을 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선 여기까지 하고 쉰 다음에 본격적으로 이제 문제 해설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